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76만 3,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5,065명, 완치 428만 2,847명으로 집계되어 3.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만 5천 명 수준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 1만 명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2일에는 5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하면서 PCR 검사 양성률이 45%까지 치솟아 당국의 비산이 걸렸습니다. PCR 검사 양성률 45%는 작년 7월 중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을 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PCR 검사를 받은 2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자카르타의 코로나19 병상 점유율은 60%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델타 때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 발생 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아세안 축구연맹 23세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 포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참가를 포기한 이유는 선수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수단 대부분의 동선이 겹치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으며 골키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출전 가능하나 그마저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식 서한으로 참가 포기 의사를 아세안 축구연맹에 전했습니다. 한편 아세안 축구연맹 23세 챔피언십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등 4개 공항에서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공포항고시에는 관광 목적의 입국 관문에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교통부 장관고시를 개정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허용되는 공항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비롯해 발리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리아오 제도주 바탐섬 항나딘 국제공항, 리아오 제도주 빈탄섬 라자하즈 피사빌릴라 공항 등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발리섬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정 호텔에 체류하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격리기간 중에도 객실에서 나오는 것이 허용되는 웜업 베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부진의 해변과 수영장, 탁구장 등을 버블지역으로 지정해 이용이 허용됩니다. 동 프로그램 대상 호텔은 누사도아의 그랜드 하얏트와 웨스틴 리조트, 사누르의 기리아 산트리안, 우부세 바이스로이, 짐바란의 로얄 튤립 등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일상 회복을 선언하면서 잇따라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취약층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게 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없앤 영국은 이번에는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스웨덴도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와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만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으며 나머지는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집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덴마크도 코로나19를 중대질병에서 제외하고 방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조치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병원 상황도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방역 규제를 모두 풀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런 논란에도 방역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고 폴란드와 체코는 규제를 다음 달에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무부는 36대의 F-15 전투기와 관련 군수품 그리고 통신체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부는 성명에서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전진을 위한 중요한 역내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이번 무기 판매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적 국가안보적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강하고 효과적인 자위 역량을 갖는 것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무부의 이날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는 없었지만 미국은 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관계 강화를 도모해왔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도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잠수함 2척 구매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방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공군 전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당초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전투기 70대 이상을 구매하길 원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허브를 꿈꾸는 인도네시아의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만 최대 전자업체 폭스콘도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투자조정부 장관은 폭스콘이 중부자바바땅 산업단지 200헥타르 부지에 공장을 지어 전기차와 배터리셀, 양극 전구체, 통신 부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고 올해 3분기에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탕 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중점 유치하는 지역으로 한국의 KCC 글라스가 공장을 짓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도 니켈 광산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 양극 전구체 산업까지 패키지 D를 추진하면서 공장 부지로 검토하는 곳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폭스콘이 2013년부터 관심을 보였지만 부지와 세금 면제 등을 요구하면서 투자가 미뤄졌다면서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고속도로, 철도와 가까운 산업단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폭스콘 등과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은 이에 따라 전기 배터리 제조부터 사륜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산업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종합 생태계 투자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협력 범위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배터리 교환, 배터리 재활용 등을 비롯한 전기차 지원 산업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월 1일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하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여 석탄 생산업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발전소를 포함해 국내 공급 수요가 충족된 후에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석탄의 65에서 70%가 수출되고 전력공사를 포함한 내수는 3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생산 목표량을 상향하였지만 많은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석탄을 대기 중이며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석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작년 석탄 수요가 6% 증가한 79억 톤에 달했고 올해 석탄 수요는 이를 넘어선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석탄 소비국가인 중국, 인도, 미국의 석탄 사용 발전량의 증가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디지털 뱅킹 거래가 3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전자화폐 거래 가치는 전년 대비 66.65%, 디지털 뱅킹 거래 가치는 62.8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TM 카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거래 금액도 전년 대비 14.39% 증가했습니다. 또한 QR코드로 거래를 하는 QRIS 거래는 대중들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무려 326%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과 선호도가 높아지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대 및 편의화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 금융 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재는 이에 발맞춰 중앙은행이 BI 패스트를 통해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 간 QRIS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국가 간 QRIS 협력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거래는 국내외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선 인도네시아 디지털 거래의 성장 관련 뉴스와 연결되어 간디 술리스티안토 조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간디 대사는 KB금융의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서울 강남 KB이노베이션허브에 방문하여 한국의 스타트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계획을 듣고 진출 방법에 대해 컨설팅한다는 취지로 핀테크 및 커머스 스타트업 5개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별히 간디 대사가 직접 의중을 표현해 성사됐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도 데카콘, 유니콘 기업이 5개 이상 탄생하는 등 스타트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과의 스타트업 협력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의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에이젠 글로벌, 소프트베리, 보미코퍼레이션, 마이띵스, 루센트블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5개 스타트업은 2019에서 2021년 KB이노베이션허브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선정됐던 기업들로 모두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과는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및 스타트업 기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 고도화 수요가 강해져 정보기술, 인프라, 물류, 온라인 거래 보안에 대한 많은 기회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이 한국 스타트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술라웨시주 팔루강에서 타이어가 목에 걸린 채 6년 동안 헤엄쳐 다니던 악어가 마침내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악어는 지역 명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악어로 2016년 9월부터 팔루강의 타이어를 목에 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에 인도네시아 지방 당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타이어가 악어를 질식사시킬 수 있다며 타이어 제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호주 악어 전문가와 미국 야생 동물생물학자도 타이어가 낀 악어를 구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위험성이 높고 악어가 교묘하게 탈출해 결국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틸리는 2번의 실패와 3주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미끼로 혼자서 악어를 포획해 밧줄로 묶어 구출하였고, 이후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 악어를 끌어올린 후 타이어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악어는 동물보호기관을 통하여 다시 자유롭게 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